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포넌트 심화 교육, 모듈뷰를 동적으로 로드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하기 전에 간단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샘플을 만들어 보며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듈뷰란 무엇인가? 모듈뷰는 별도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으며 동적으로 로드하여 사용하는 뷰를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실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모듈뷰를 로드해서 구성 요소로 만드는 컴포넌트 군들이 있는데요. 그 컴포넌트에는 리스트 뷰, 탭 뷰, A 뷰, 슬라이드 뷰, 스플릿 뷰, 아코디언, 플렉스 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교육에서 실제로 샘플을 해볼 거는 리스트 뷰, 탭 뷰, A 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뷰를 로드해서 구성 요소로 갖는 이런 동적 로드 뷰를 갖는 컴포넌트들은 그 로드한 모듈 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고 그 내부의 기본 함수들이 달라질 뿐이고요. 실제로 구동이나 동작되는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뷰는 동적으로 로드한 뷰를 상하 좌우 리스트로 스크롤되는 리스트로 배치하는 거고, 탭 뷰는 동적으로 로드된 뷰들을 서로 겹쳐서 탭 버튼을 누르면 뷰가 바뀌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파이더젠으로 개발 가능한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코드를 보면서 얘가 이런 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생성자는 처음 이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텐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데, 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기존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슈퍼 점 이렇게 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일단 부모의 기능을 호출해서 부모의 기능을 실행한 뒤 추가적인 구현을 내가 이 밑에서 하겠다.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를 보시면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펑션 뒤에 요 생성자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죠. 요 생성자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함수 이름을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 함수들이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됩니다. 멤버 함수는 이 클래스의 구성,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 내에서는 이렇게 this라는 키워드를 써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약간 어렵다면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해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차츰차츰 하나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동적으로 로드하는 뷰의 컴포넌트를 놓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탭 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은 위에 좀 예를 들어서 탭을 숨기고 다른 버튼으로 쇼 하이드 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요. 실제 샘플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실제 그냥 탭뷰나 뭐 리스트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 원리와 사용 방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안에 탭뷰만 한번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샘플과 같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컴포넌트 창이 현재 세팅이 안 돼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컴포넌트 창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 탭뷰를 검색해서 탭뷰를 화면에 놓습니다. 잠시만요. 기본 속성 창들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본 속성 창들을 배치한 후에 네,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배치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탭뷰를 놓고요. 그냥 전체 화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동적 로드 뷰들을 추가해서 변형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모듈 뷰라는 게 있는데 모듈 뷰가 뭐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add new에서 뷰를 선택하시면 일단 서브뷰 1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서브뷰 1이라는 CLS 파일과 레이 파일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레이아웃과 이렇게 CLS 파일이 두 개가 생겼죠. 자, 이렇게 동적으로 앞으로 이 뷰를 로드할 텐데 별도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고요. 예, 요거를 모듈 뷰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뷰 예, 이렇게 3개를 만들고요. 다시 메인 뷰로 와서 여기에 저 3개 만든 모듈 뷰들을 추가해 볼 텐데요. 일단 정적으로 여기 탭뷰의 어트리뷰트에 와서 이곳에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실제 이 탭뷰 객체를 접근해서 코딩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적으로 추가하는 방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방식은 간단한데요. 여기서 서브뷰 1을 추가하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일단 카피 URL에 경로를 카피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dd를 누르고 id는 그러니까 탭을 구별할 수 있는 id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에 나오는 글자를 지정해 줍니다. 탭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URL은 아까 카피한 URL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요 URL은 굳이 카피하지 않아도 경로가 여기 소스부터 시작을 해서 소스, 아이템, 네, 서브뷰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안 누르고 클릭을 했네요.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id는 탭 1으로 하고요. 네임은 버튼 네임은 탭 1, URL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여기 하나 추가됐죠.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뷰가 나타나는데 아까 저희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박스를 라벨을 넣겠습니다. 라벨을 넣고 이름을 탭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됐죠. 이걸 저장하시면 이제 메인 뷰로 와서 이 탭뷰1을 선택하시면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탭뷰2도 만들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탭뷰 2. 여기 탭뷰 이제 2까지 했고요. 탭뷰 3까지 해보겠습니다. 라벨을 넣고 라벨에 탭뷰 3이라고 하고, 제가 아까 배경을 바꿨네요. 폰트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탭뷰 3까지 내용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브뷰 2를 카피 URL에서 애드하고 탭2 네임은 탭2 URL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탭뷰 3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메인 뷰에 탭뷰 3개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그걸 화면을 볼 수 있고, 이제 실행을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에 런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탭 버튼을 눌러야 이제 탭이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탭 1이 활성화된 상태로 해주고 싶다면 탭뷰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이쪽 어트리뷰트에 셀렉트 아이디에다가 이 탭 아이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탭 뭘로 해볼까요? 탭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빌드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예,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탭뷰 1이 선택되어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코딩으로 한번 추가해 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 선택된 항목들을 지우고 메인 뷰 레이의 CLS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컴포넌트의 변수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init과 onInit 두 개가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컴포넌트는 onInit에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onInit과 onActive이 어떤 것들인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init는 요 메인 뷰의 그 초기화가 다 완료된 후에 호출되는 함수고요. 액티브도는 이 뷰가 매번 활성화될 때마다 호출되는 건데요. 이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nInit에 탭뷰를 접근해서 저기 서브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탭뷰에 접근하려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탭뷰를 선택하고 클래스 탭에 가서 아이디를 탭뷰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예, CLS로 와서 this 점 하시고 아까 아이디로 지정한 예, 이렇게 탭뷰를 치시면 예, 즉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정한 화면에서 지정한 이 탭뷰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탭뷰 컴포넌트 변수를 적고 다시 점을 찍으면 함수 목록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add 탭이라는 함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걸 보시고 이제 아까 UI에서 이 탭뷰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에서 여기 add 했던 이 항목들을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나 원샷
것은 일단 생략하고요. 설명을 생략하고 name URL 탭 아이디만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name에는 탭 버튼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URL은 로드하고 싶은 모듈 뷰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아까처럼 copy URL 해서 URL에 이 경로를 넣어주겠습니다. 탭 아이디는 아까와 같이 탭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고 탭 이름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탭도 1, 2, 3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아까 같이 생성은 됐지만 기본적인 탭이 선택되어 있지 않죠. 눌러야만 됩니다. 자, 이것도 코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this.tabview.select tab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lect tab by id, select tab by index가 있는데요. index는 추가된 순서의 번호를 012 순서로 넣으면 되고 select tab by id는 지정해준 id를 넣으면 됩니다. 저희는 select tab by id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세 번째 탭을 한번 해볼까요? 탭 3이라고 지정하고 빌드 후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세 번째 탭이 선택된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탭 뷰를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리스트 뷰나 뭐 로드 뷰도, 그러니까 A 뷰를 사용한 로드 뷰도 다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과 비슷하고요. 이번 회는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각각의 이 모듈 뷰들 내부에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부모의 접근이라든지 등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